입문 과정에 저하고는 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저하고는. 그리고 이제 1월 달에 이제 만나는 거예요. 아마 1월 3일이 되나요? 1월 2일이 되나요? 그건 잘 모르겠고 어쨌든 그때 만나요. 자, 다음 주는 민법 수업이에요. 다음 주에는 민법 수업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요 두 개를 외웠는데 이거를 갖다가 그냥 어렴풋이 외워서는 안 돼. 오늘 집에 가서 외워야 돼요. 자, 자격 취소 사유 어떻게 외운다고? 양, 대, 부, 정, 징. 일부러 동그라미 안 쳐줬어요. 자, 자격 정지 사유 뭐라고 외운다고? 이, 인, 설, 개, 금. 잘했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한번 양대 부정징 적었고 여기에 이, 인, 설, 개, 금이. 자, 물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100% 다는 아니에요. 조금은 남아 있어요. 근데 이게 되어야 그 다음 얘기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쉬운 거 중에 요거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는 자, 여기에다가 아까 했던 대로 요 밑에 작은 글씨로 적었는데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게 되느냐면 국장은 다음과 같은 5가지 사유에 해당이 되면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취소 여기에 뭐라고 적는다고요? 할 수 있다. 요 5개를 뭐라고 외웠어요? 부, 운, 정, 해, 일. 자, 그러면 이거 봐요. 부, 운, 정, 해, 일이 부자가 나오면 이거예요. 그런데 이걸 외울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죄송해요. 이거 감격해서 그런 건 아닌데 이게 자, 이 부자가 나오면 무조건 부정한 방법이에요. 부정한 방법. 그러면 여기에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했으니까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그럼 여기 있는 부는 뭐냐면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가 돼요?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게 뽀릉이 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요 운자가 뭐냐라는 거예요. 운자가. 왜냐하면 여기에서 아까 협회에서도 운자가 나왔어요. 여기도 운자가 나와요. 그 다음 단어까지를 알아야 돼. 협회는 운용실적, 요거는 운영규정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 거래정보망을 운영하려면 사람들한테 돈 받는 거 얼마 이런 게 운영규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운영규정이에요. 운영규정대로 운영하지 않다가 잡히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자, 여기는 정자는 무엇으로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야가 뭐러 하는 단체라는 걸 알면 이게 이해가 돼요. 정보. 거래정보사업자는 정보거든. 정보를 다르게 차별적으로 공개. 그 정보란 말이에요. 정보. 자, 요 해는 자, 이 지정을 받은 사람이 개인은 사망. 법인은 뭐가 돼요? 해산. 이럴 때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자, 이런 1년. 그치, 1년. 1년인데 이건 뭐냐면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뭐 하지 않은 거? 설치, 운영하지 않은 거. 간단한 거예요. 그럼 자, 우리 올쌤이 저 때문에 힘들겠다. 그죠? 왔다 갔다 해야 돼서. 자, 그럼 여기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는 여기에 뭐라고 적냐면 부, 운, 정, 해, 일. 우리 10개 중에 지금 몇 개 외우냐면 3개 외우면 하나도 안 어렵죠. 이렇게 외우기 때문에 이건 어렵지 않아요. 이 앞에 있는 글자를 따서 그 다음부터는 부가 뭘까? 잠자리에 누웠는데 부가 뭘까? 생각하다가 보면 이게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시간은 우리가 엄청나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부, 운, 정, 해, 일 자꾸 하는 거예요. 자꾸. 조금 이제 난이도를 높여서 절대적 등록 취소로 가보도록 할게요. 절대적 등록 취소. 자, 요 절대적 등록 취소는 우리 교재에 어디 나오냐면 47쪽이에요. 47쪽. 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절대적 등록 취소는 누구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개업 공인 중개사. 개업 공인 중개사인데 뭔가 조금 잘못했겠어요? 많이 잘못했겠어요? 많이 잘못. 이런 관점을 갖고 이제 앞에 있는 글자를 따서 이걸 갈 건데, 자 이번에는 정식대로 한번 볼게요. 자, 기업 등록의 결격 사유 중 등록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거. 자, 여기 등록의 결격 사유 밑줄, 결격 사유 밑줄. 그리고 결에다가 동그라미. 자, 그러면 우리가 이따가 외울 때 결이 나오면 뭐라고요? 결격 사유. 그럼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결격 사유가 총 몇 개냐면 12개예요. 그게 여기에 대입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자, 두 번째 가봐요. 개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뭘 해요? 사망. 그러면 못 하잖아. 그렇죠? 자, 사자에다 동그라미. 개인은 사망이고 중개법인은 뭐가 돼요? 해산. 자, 디귿 거짓 그 바꿔 부정한 방법 할 때 부정한 밑줄. 뭐가 동그라미 되겠어요? 부. 자, 리을에 가보면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옆에 땡땡하고 네 글자 이중 등록. 이중 등록. 자, 그 다음에 미음은 진짜로 조금 어려워요. 어려워서 오늘은 설명은 안 할 거예요. 최근 1년 이내 할 때 1에다 동그라미. 최근 1년 이내 이 법에 의해서 업무 정지를 2번 받고 다시 업무 정지 처분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옆에다 땡땡하고 글자 4자를 적을 겁니다. 누적 정리. 누적 정리. 나쁜 짓을 여러 번 해서 더 과한 걸 받는다는 거예요. 누적 정리. 이래다 동그라미를 치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비읍 가봐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 등록증 밑줄. 중개사무소 등록증 밑줄. 양도할 때 양에다가 동그라미. 양도나 대여는 똑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옷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자 업무 정지 밑줄, 업무 정지 밑줄. 그 다음에 정에다가 동그라미. 정에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이응 개업 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된 경우. 자, 이걸 다른 말로 고치면 옆에 땡땡하고 네 글자예요. 이중소속. 이자에다 동그라미. 이중소속할 때 이자에다 동그라미. 자, 그러면 여기는 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외우냐면 결, 사, 부, 이, 양, 일, 정 이렇게 외울 거예요. 박자도 되게 쉬워요. 4분의 4박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 책을 집에 가서 밤새도록 외워도 절대로 못 외워요. 진짜로 못 외워요. 그런데 이게 결사부이 이양 일정을 알고 찾아가는 거는 10분도 안 걸려요. 절대로 10분 안 걸려요. 자, 우리가 아는 글자만 갖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 앞에서 배운 게 중에 결이 뭐가 있어요? 결격사유. 그냥 결격사유예요. 일단. 자, 우리가 배우는 게 이 사무소를, 이 개설 등록하는 이 사무소로 문을 닫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사는 뭐냐면 개인의 사망, 법인은 해산. 부가 나오면 거짓 부정한 방법이에요. 그러면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것이 뽀록 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게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이에요. 문제 없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이자가 나오면 이자는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 그럼 이가 나오니까 요거는 위에 두 개가 절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 이중등록, 요거는 이중소속.
이것도 문제 없죠? 왜? 아니 우리 요걸 외웠잖아.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 그쵸? 요거예요. 자, 양이 나오면 뭐라고? 양도돼요. 자,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를 양도돼야 했겠어요? 등록증. 자격증을 양도하면 자격 취소. 이해되죠? 그래서 이게 등록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조금 있다가 하고, 정은 뭐냐면 이게 정지기간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뭐가 되냐면 자격정지기간 중에 일하다 잡히면 뭐가 되면 자격이 취소가 돼. 업무정지기간 중에 일하다 잡히면 뭐가 돼요? 절치. 이해되죠? 그리고 이게 무슨 정지기간이냐면 업무정지. 자, 그러면 1이 남았어요. 그래도 1 한번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최근 1년 이내 이 법에 의하여 업무정지를 2번 받고 다시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이 되는 경우야. 자, 그러니까 우리 앞에 계신 우리 똑순이 선생님이 3번 그랬다, 그죠? 자, 이게 뭔 말인지 여러분들 금방 알아들어요. 자, 뭔 얘기냐면 아직 업무정지가 뭔지는 안 배웠지만 이 중개업을 계속 진행해 가는 과정 중에서 여기가 예를 들어서 2019년 1월 1일이야. 여기가 2019년 12월 31일이야. 자, 어떤 친구가 중개업을 하는데 2월 달에 업무정지를 몇 월 받았냐면 3개월을 받았어요. 업무정지를 3개월 받았다고. 자, 그럼 몇 월 달이 되었어요? 5월 달. 그렇죠? 2월, 3월, 4월, 5월 됐다. 그럼 5월 달에 또 일을 시작하는 거야. 한 석 달 놀았다고 여름 휴가도 가야 되니까 또 무리하게 일을 했어. 7월 달에 또 잡혔어. 이해돼요? 뭐가 잡혔다고? 업무정지. 또 몇 개월 잡혔냐면 3개월. 그러면 8월, 9월, 10월, 11월 돼갖고 12월 초가 되니까 크리스마스가 다가와. 또 돈 좀 벌어야 되겠다. 열심히 너무 과하게 일하다가 또 잡혔어. 그러면 야가 1년 안에 지금 업무정지가 지금 몇 번째 해당이 돼요? 3번.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여러분들 야구 좋아하면 3전 아웃. 그 다음에 음주. 여기 해당되는 사람이 있대요. 누군지는 뭐 얘기 안 할래. 그러니까 이것도 3전 아웃하고 똑같은 거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단어는 여러분 단어가 길어요. 단어가 기는데 이 단어를 외우려고 하면 돼요. 자, 몇 년간 누적해요? 1년간. 계속 더 한다는 거야. 그래서 야는 업무정지를 2번 받고 3번째 해당이 되면 업무정지를 내리지 않고 과한 뭘로 간다고? 절칙. 그래서 이건 나중에 공부를 이렇게 할 거예요. 나중에. 지금은 그냥 설명만 하고 업무정지가 너무 기니까 업무정지가 뭘로 시작해요? 동그라미로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업무정지는 동그라미로. 동그라미 2개에다가 동그라미 사유에 해당이 되면 동그라미를 내리지 않고 뭘로 간다고? 절치.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제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를 어떻게 외우느냐면 결사부이이양일정. 여기서 끊어야 돼. 이게 그래야 박자도 맞아요. 자, 다 같이 시작. 결사부이이양일정.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외우면 뒤에 거는 금방은 안 나와요. 금방은.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결자는 결격 사유밖에 없어요. 사자는 개인의 사망, 법인의 사. 그리고 또 생각하는 거야. 아, 내가 지금 절치가 뭐지? 중개사무소 문을 닫아야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부가 나오면 거짓, 부정함. 이가 나오면 이중등록, 이중소속. 자, 그 다음에 요게 양이 나오면 양도돼. 우리가 지금 뭐냐면 절치니까 뭐 등록증. 그렇죠? 자, 1이 나오면 최근 1년 이내 이 법에 의해서 업무정지 처분을 2번 받고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이 되면 누적을 해서 아주 센 거를 때려서 문을 닫아야 돼. 자, 정은 정지기간에 무슨 정지기간 중에? 업무정지기간 중에 일하다 잡히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자, 그럼 여기 이제 여기도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유인물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거기 가면 뭐라고 되냐면 결, 사, 부, 이, 양, 일정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상취로 가야 되죠. 자, 상취. 자, 여기 있는 등록 취소는 절대적 등록 취소가 더 센 거고 조금 약한 게 뭐냐면 이 상취. 자, 요거 조금 약한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봤으니까 이제 한번 지워 볼게요. 자, 여기 있는 요 상취는 절취와 상취는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반드시 시험 문제가 나오게 돼 있어요. 뭐냐면 내용이 여러분들의 중개업 문 닫는 거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시험에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책을 한 장을 넘겨봐요. 책을 한 장을 넘기면 48쪽이에요. 48쪽. 자, 48쪽. 자, 제일 위에 동그라미 2번 상대적 또는 재량적 또는 임의적 등록 취소. 그냥 저는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라는 단어를 쓸 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자, 기억에 가보면 등록 기준 미달할 때 미달 동그라미. 이 니은과 디귿은 똑같아요. 니은 이상의 중개 사무소를 둔 경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이중 사무소. 임시 중개 시설물과 똑같아요. 그래서 니은과 디귿은 합쳐요. 자, 리을 중개법인이 허용된 업무 외 겸업할 때 겸업 밑줄 겸에다가 동그라미. 자, 여기 기억날라나? 자, 이거 기억나면 거의 뭐 공부를 엄청나게 한 거예요. 자,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업 플러스 몇 가지만 해요? 6. 그렇죠? 6가지. 그 6가지 이외에 하다가 잡히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 6가지란 말이에요. 요 6가지 하는 거는 괜찮고 그 6가지 이외를 하다가 잡히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미음.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6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한 경우. 자, 그래 거기에다가 육자에다 동그라미. 이건 우리가 어디에서 배웠느냐면 여기 나오는 얘기예요. 휴업에 가보면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등록증을 첨부해서 방문 신고를 해야 한다. 휴업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군대 가거나 학교 가거나 질병이나 요행의 경우는 6월을 초과할 수 있는데 그렇죠? 이런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6개월 동안 문 닫아 놓는 것은 중개업 할 생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휴업에 관련되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가보면 비읍이에요. 비읍.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중개 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한 거예요. 자, 요거는 뭐냐면 여기에 글자가 똑같은 글자가 몇 군데가 나오는데 정보를 공개할 때 공개 밑줄 그리고 공에다가 동그라미. 자, 요건 어디에서 나오냐면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의무가 발생해야 안 해요? 해요. 전속 중개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되고 해당되는 사람한테 교부하고 이걸 3년간 보존하면서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는 한 며칠 이내? 7일 이내. 어디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데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나쁜 짓을 한 거야.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시옷 가겠습니다. 시옷. 거래 계약서에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이상의 거래 계약서를 작성해요. 이걸 다른 말로 고치면 뭐가 돼요? 이중 계약서. 그리고 이자에다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이응. 우리 지난주에 배운 거예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 자, 그럼 우리 지난주에 뭐라고 배웠냐면 보증 설정은 언제까지 해야 돼요? 업무 개시 전. 기간 만료가 되면 기간 만료일까지 재설정을 해야 돼요. 이걸 하지 않으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옆에다가 땡땡하고 보증 설정이라고 적어줘요. 보증에 관련되는 거예요. 보증 설정. 그리고 보자에다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지읒. 발음도 어렵다, 그죠? 한글인데 발음도 어려워. 지읒. 공인중개사법 33조 1항의 개업 공인중개사의 뭐예요? 금지행. 자, 금지행이 밑줄. 금에다 동그라미.
그래서 요 금지행위 중에서 거금, 매매, 협조, 정직, 쌍투, 부당단체까지만 들어가고 요거는 안 들어가요. 요거예요. 요게 헷갈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공부를 해놓으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금지행위에 금을 동그라미를 쳤고요. 자, 치읓에 가보면 요 글자랑 비슷하게 나와요. 아까는 최근 1년 이내 이 법에 의해서 업무정지 처분을 2번 받고 업무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이 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지 봐요. 최근 1년 이내 이 법에 의해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를 몇 번 하고 나오세요? 3번. 3에다 동그라미. 3에다가 동그라미예요.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 사유에 해당이 될 때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갈로 열고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란 얘기는 절치는 절치 사유로 갔기 때문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요게 3자에다 동그라미를 치라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키읔에 가보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받은 경우, 자, 옆에다가 땡땡하고 글자를 2글자만 적을 거예요. 조직. 자, 이게 조직적으로 움직이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 이거는 최근 2년 이내에 몇 번이에요? 2번. 최근 2년에 몇 번? 2번. 자, 그러면 요걸 이제 한번 글로 한번 적어 볼게요.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는 요렇게 외워요. 3, 보, 겸, 0, 2, 6, 금, 미달, 조직이요. 10개밖에 안 돼요. 뭘 10개밖에. 봐요. 어떻게 외운다고? 3, 보, 겸, 0, 2, 6, 금, 미달, 조직이. 요 박자도 이렇게 맞춰야 이게 입이 돌아가요. 아까는 4분의 4박자, 요번엔 3, 3, 4. 시저다, 그죠? 그래.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절대로 책 보지 말고, 진짜로 절대로 책을 보면 안 돼요. 자, 여기에 계신 우리 선생님부터 시작할 거예요. 자기가 아는 거 한 개만 얘기하라고. 다른 사람은 얘기하지 마. 그 뒤로 돌아갈 거예요. 요렇게 돌아갈 거예요. 순서는 요렇게 돌아갈 거예요. 요렇게. 자, 우리 선생님은 빼줄게. 자,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거. 이 글자로 글자 시작하는 거. 1년 이내에 잠깐만. 쉬운 거부터 해. 쉬운 거부터. 아니야, 그건 너무 어려워. 제일 쉬운 거 할까요? 금지. 자, 그 요 금이 뭐라고? 금지. 맞아요. 그렇게 하면 돼요. 자, 우리 뒤에 계신 선생님. 아, 그렇죠. 제일 쉬운 게 이거잖아. 우리 옆에 계신 선생님. 아, 이게 이중사무소. 이건 다른 말로 임시중개시설. 뒤에 계신 선생님. 겸업. 봐요. 그러니까 이게 외우는 게 얼마나 쉬우냐 하면 이게 아무것도 안 되나. 이게 겸업. 그 옆에 계신 선생님. 아, 등록기준미달. 그 뒤에 계신 선생님. 아, 6개월 초과. 무단으로 휴업. 자, 이제는 진짜 좀 어려운 것만 조금 어려운 거 남아서. 그렇죠? 자, 우리 선생님은 잘 하실 것 같아. 아, 그렇죠. 여기 뭐냐면 여기 조금 어려워요. 전속 중개 계약에 관련되는 것으로서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는 정보를 뭘 해야 돼요? 공개. 요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제가 이걸 왜 여러분한테 이걸 한번 해보라고 하느냐면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안 되라는 거야. 이제 어려운 것만 남았는데 쉬운 게 뭐가 남았냐면 요거는 알아도 돼. 요거는 알 수 있어. 그 보증 설정. 그죠? 내한테 왜 안 물어봐? 내가 알았는데. 그죠? 그래서 보증 설정. 그러면 요거와 요거는 조금 헷갈려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만 해드리는데 여기에 있는 요거와 아까 여기 있는 요 내용과 이 내용은 우리가 다음에 따로 공부를 한 번 더 해야 돼요. 이건 되게 복잡해요.
근데 오늘 한 분만 해볼게요. 그 대신 두 분 설명은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너무 헷갈리니까. 자, 이건 뭐냐면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를 3번 받고 다시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 사유에 해당이 되었을 때 업무 정지나 과태료를 내리지 않고 뭘로 가느냐 하면 상취. 이거는 너무 어려워서 오늘 안 할 거예요. 그냥 요거는 3자는 여기에서 3자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조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너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이건 별 의미 없어요.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은 그닥 높지 않아요. 사례 같은 건 나오지 않아요. 이거는 최근 2년 이내 몇 해 이후에 요것도 하나만 알면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요즘 사람들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주 52시간. 예를 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주 52시간이면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면 5, 8이 40. 그럼 여러분들은 아침에 중개업하는 사람 아침 보통 몇 시에 열어? 10시쯤. 몇 시에 문 닫아? 그러니까 몇 시? 그걸 지금 얘기하려고 한다. 시험에 안 나오니까 빨리 얘기해봐. 7시. 그럼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해요? 9시간이네. 그러면 월, 하, 숨, 오구, 45. 그쵸? 근데 야는 8시에 문 열어. 그럼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해? 11시간, 12. 그럼 52시간이 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얘기를 만드는 거야. 야, 우리도 사람답게 살자. 토요일에 문 닫자. 지 혼자 문 닫는 거 아무도 안 뭐라 그런다고. 근데 지 혼자 문 닫으면 안 되잖아. 물귀신 작전을 써야지. 남구에 있는 사람 다 문 닫자는 거야. 그러면 고객들 불편해 안 불편해? 불편해. 이게 조직처럼 움직이는 거야. 이런 거를 최근 2년 이내에 2번 하다가 잡히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냥 나온다면 최근 2년 이내에 몇 번? 2번.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상대적 등록 취소를 어떻게 외운다고? 다 같이 시작. 3, 보, 겸, 공, 2, 6, 금, 미달, 조지. 밑에 가면 박자 안 맞아지죠, 그죠? 외우셔야 돼. 이유가 필요 없어요. 일단 외우고 나면 뒤에 게 나온다니까. 제가 보여줬잖아요. 뒤에 게 나온다니까요. 자, 절대적 등록 취소 다 같이 시작. 결사, 부, 이양, 일정. 여러분들이 모를 것 같죠? 제가 이렇게 듣다가 보면 여러분들 목소리를 다 기억해요. 여러분들 성함만 모를 뿐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합격하고 나면 제일 앞자리에 앉았던 분 하면 이분이 생각나요. 그렇죠? 저 뒤에 앉은 사람 저분이 생각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소리도 다 기억해요. 대신 이름만 몰라. 여러분들 틀리면 누가가 틀렸는지 다 알아.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자,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한번 상치를 적어보는 거예요. 자, 뭐라고 적는다고? 다 같이 시작. 3, 보, 겸, 공, 2, 6, 금, 미달, 조직. 근데 업무 정지는 오늘 안 할 거예요. 이게 너무 많아서.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다시피 벌써 몇 개를 채웠느냐면 하나, 둘, 셋, 넷, 5개 채워요. 자, 그럼 이제 요 위로 가서 행정형벌을 가볼게요. 행정형벌. 자, 우리는 요거 교재 어디에 보이냐면 49쪽이에요. 49쪽. 49쪽. 자, 이 49쪽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했는 것보다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왜? 지난주 한번 연습해 봤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공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짝지들의 얘기를 잘 들어봐봐요. 한 주만 빠져도 집에 가서 꼭 동영상으로 복습 잘 할 것 같죠? 제가 봤을 때는 그거 실천할 가능성이 그닥 높지 않습니다. 한 번쯤은 할 수 있어요. 집안에 급한 일 있으면 할 수 있지. 그건 따라간다고. 일주일만 빠지면 여기 수업 듣고 집에 가서 그 복습하고 옛날에 거 듣고 못합니다. 그래서 합격하려면 1번이 뭐냐면 결석을 안 해야 돼. 결석. 그리고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해야 돼. 자, 그럼 여기에 금지 행위에 가보니까 거금, 매매, 협조, 정직, 쌍투, 부당, 단체, 방해. 그렇죠? 그럼 이쪽에 있는 게 여기 있는 건 여기에 당연하게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에 연습할 때 어떻게 했느냐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무, 부, 정, 직, 쌍,
투, 부당, 단체, 방해.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요 무가 뭐냐라는 거예요. 무가. 무등록. 그렇죠? 무등록.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확하게 넣어야 돼요. 무등록. 그럼 여기에 가보면 부자가 또 나와요. 여기에 가도 뭐가 나오면 부자가 나와요. 앞에 있는 글씨와 연결만 잘 시키면 답이 나와요. 그럼 요 부는 뭐냐면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 이렇게 돼요. 자, 정은 뭐라고? 정서. 직은 뭐? 직접 거래. 쌍은 뭐? 쌍방대리. 투는 투기조장. 부당은 부당. 그렇죠? 이거는 단체를 조성해서 어떻고 저떻고. 자, 여기 요 방에는 누구 생각하라고? 부녀의 담합.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만 알면 맞죠? 그러면 시험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중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 것. 조금 더 어려우면 박스를 이렇게 그려놓고 통상 본 시험에는 4개 정도가 나와요. 5개는 잘 안 나와요. 근데 저는 나중에 모의고사를 볼 때 5개 아니면 6개를 만들 거예요. 여기에 넣어놓고 다음 중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그럼 이거 외우면 끝. 마찬가지예요. 그럼 요거보다 진짜로 어려운 뭐냐면 요즘 최근에는 잘 안 나와요. 여기서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똑같아요. 외우면 똑같아요. 그럼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내가 확실하게 아는 건 쉽게 나와야 돼? 어렵게 나와야 돼? 어렵게. 그렇죠? 그래야 남들이 틀리지. 우리가 지금 이걸 열심히 이렇게 공부하니까 이건 몇 개씩 나와줘야 우리가 공부한 보람이 있는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래서 여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작년까지는 여기까지였어요. 여기까지 작년에 공부한 사람들은. 그래서 무부정직 쌍투인데 부당, 단체, 방해. 이건 지난번 했으니까 저쪽에 안 적어도 되겠죠? 예. 자, 그러면 책을 한 장을 넘겨봐요. 책을 한 장을 넘기면 50쪽이에요. 50쪽. 자, 50쪽. 양갈로 2번. 뭐가 보여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자, 우리 기념으로 정말 책 보지 말고, 칠판만 봐요. 칠판만. 왜냐하면 아까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할 거예요. 아까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근데 아까는 우리가 책이라도 한번 읽었어요. 이쪽에 있는 거 어디 갔나 요거 할 때 책이라도 읽었는데 이번엔 책 안 읽고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쪽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한번 여쭤볼 거예요. 다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를 것 같지만 칠판의 다수의 답이 다 있었거든. 칠판에 지금 현재 답이 있는 것만 해도 6개가 있어요. 칠판에 답이 있는 것만 해도.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외우느냐면 그래도 위에 제목을 적어줘야지. 너무 없어 보이니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정확하게 제가 수정할게요. 앞에 답이 있는 게 몇 개냐 하면 8개. 앞에 답이 8개나 있어요. 칠판 안에 지금 8개가 있다고. 자, 어떻게 보느냐면 이사야. 자,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 사람 이름이 양양이 이사야. 옛날에 중국에 쇼트트랙 선수 중에 양양 A, 양양 B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누구라고? 양양 이사야. 야가 거금을 매매 협조해. 눈치 빠른 사람 뭔지 다 알아요. 자, 그 다음 뭐냐면 비정공 광고예요. 자, 그 말을 만들면 양양 이사가 거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했어요. 잘한 거야, 잘못한 거야? 잘못. 근데 이게 전공이 아니지. 무슨 전공? 비전공. 그 비전공인데 이걸 뭐 하고 다닌다고? 광고. 또래이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양양 이사 거금 매매 협조 비전공 광고. 여러분들이 봐요. 이 많은 책을 이걸 어떻게 외워? 이렇게 하면 금방 안다니까. 자, 그럼 우리 선생님부터. 선생님은 되게 좋다, 그죠? 요 앞에 계신 분들은 좋아. 쉬운 거부터. 어려운 거 하지 마. 쉬운 거부터. 그렇죠. 자, 양도대여인데
앞에 뭐가 붙어야지.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옆에 선생님, 그렇죠. 그러면 등록증 양도 돼요. 우리 아까 칠판에다가 지웠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럼 양양은 양도 돼. 우리가 남한테 빌려주는 건 자격증 등록증밖에 없어요. 그러면 뒤에 있는 사람들은 숨이 훨씬 쉬워져서 너무 많이 남아요. 자, 우리 뒤에 계신 선생님. 그렇죠. 요게 금이 뭐냐면 요게 초과금품 수수예요. 자, 그 뒤에 계신 선생님. 와, 이제 뒤에 사람을 위해서 이제 자꾸 비켜주는 거야. 비밀 준수. 자, 요건 뭐냐면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업을 떠난 후에 또한 같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반의사 불벌죄. 이건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옆에 계신 선생님. 중개사무소 매매. 자, 요거는 여기 있는 요 매매예요. 정확하게는 요거는 뭐냐면 중개 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면 안 된다. 우리는 중개를 업으로 해야 된다 그랬잖아. 요거는. 자, 그다음 어디 계세요? 그래요. 여기에 가보면 요게 뭐냐면 요게 이중사무소예요. 요걸 다른 말로 뭐냐면 임시중개시설. 자, 마지막에 그 뒤에 계신 선생님. 이거는 진짜 어려운 거였어요. 자, 이건 뭐냐면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에 가보면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한 정보를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서 다르게 차별적으로 공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정보를 다르게 차별적으로 공개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앞에 있는 이 글씨만 외운다고 한다면 뒤에 거는 찾아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질문 드리고, 자, 요건 뭐냐면 이중 등록, 요거는 이중 소속이. 자, 그럼 요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 요거는 임시중개시설물, 이중계약서. 야들 둘이는 행정처분에서 뭘로 가요? 절취. 야를 둘이는 상취. 요 세 개가 뭐냐면 1 곱하기 1이잖아. 그럼 요거는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자, 여기 있는 거금 매매협조는 여기 있는 요거 뭐예요? 금지. 요거는 뭐예요? 거짓된 언행. 자, 협조는 상대방이 무등록 개업공인중개사인 줄 알면서 협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요거는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를 사칭하거나 또는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예요. 자, 여긴 요 광고는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래서 책은 제가 동그라미를 쳐드릴 테니까 요거 다시 한번 해봐요.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은 양, 2, 4 여기서 끊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 한 사람 뭘 한다고? 금, 매매, 협조, 비전공, 광고. 그러니까 이 비전공인데 이거를 앞에 있는 나쁜 짓을 갖다가 하고 다닌다고 광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양, 2, 4 거금, 매매, 협조, 비전공, 광고. 자, 우리 교재 50쪽에 이제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자, 기업.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증. 자, 밑줄. 공인중개사 자격증 밑줄. 양도할 때 양에다가 동그라미. 그럼 우리가 여기 있는 요거 했잖아.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 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니은 갈게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자, 여기 있는 니은하고 그 밑에 있는 시읒하고를 하나, 아이고, 니은하고 어디 갔어? 그럼 이따가 찾자. 이따가 찾아야 되겠다. 갑자기 글씨가 적어서 초점이 안 맞. 비읍. 아, 맞네요. 죄송해요. 아, 여기에 니은하고 비읍, 니은하고 비읍을 합쳐요. 니은하고 비읍. 요게 뭐냐면 요거란 말이에요. 요 공.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를 사칭하거나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된다. 그죠?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요걸 뭐라고 외우냐면 공이라고. 공인중개사 아닌 자에서 찾아왔다고. 자, 그 다음에 디귿.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이게 이중 등록.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상의 중개사무소의 소속 뭐가 돼요? 이중 소속. 그럼 여러분들이 끝에다가 이중 등록, 이중 소속하고 적어놔요. 그러면 교수님 이제까지 수업한 대로 따지면 양양 이사가 맞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너무 이사하니까 인상이 찌그러져서 그냥 뭐냐면 양양 이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건 여기서 외웠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잖아요. 여기서 정확하게 외웠기 때문에. 자, 그래서 리을로 왔습니다. 자, 리을로면 리을과 미음을 하나로 묶어요. 리을과 미음.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자나 임시중개시설물을 둔 자는 다른 말로 뭐예요? 이중사무소. 자, 시옷.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 자, 요거 마지막에 나온 요거 뭐예요? 광고.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표시 광고를 하다가 잡히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자, 그 다음에 이용으로 내려왔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 미출, 등록증 미출, 등록증 미출. 양도 할 때 양에다가 동그라미. 그럼 우리가 제일 앞에 뭐가 나왔어요? 양양 할 때 하나는 자격증이 하나 뭐가 돼요? 등록증. 자, 그 다음에 지읒으로 내려왔어요. 지읒.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중개 대상물의 정보에 한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하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정보가 차별적으로 공개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는 바, 이를 위반한 자가 뭐가 되느냐 하면은 이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인데, 우리는 요걸 뭐라고 약칭해서 하면 정보할 때 정이에요. 정. 거래정보사업자 정보할 때 다 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한 물건을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공개를 해야 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한 정보를 다르게 차별적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치읓.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 뭐에 동그라미를 쳐야 돼요? 비. 자, 키읔. 중개 대상물로 매매를 금지행위 나온 얘기잖아. 그렇죠? 매매. 자, 그 다음에 발음을 못하겠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상대방이 무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인 줄 알면서 그와 뭐 하는 거? 협조. 땡땡하고 협조라고 적어줘야 돼. 그 다음에 피업. 사례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정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한 금품수수. 자, 옆에다가 초과 금품수수. 금에다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히읗. 거래사항의 중개 대상물의 거래사항의 중요사항에 대한 거짓된 언행할 때 거. 자, 지금까지 느낌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오늘 외운 게 적은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요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 어떻게 외우자 그랬느냐면 무, 부, 정, 직, 상, 투, 부당, 단체, 방해.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벌금. 다 같이 시작. 양, 이, 사, 금, 매매, 협조, 비, 정, 공, 광고. 자, 그럼 봐요. 우리가 일단 1개, 2개, 그다음에 3개, 4개, 5개, 6개, 7개. 거의 다 해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책에 없는 거, 여기는 요거 하나만 딱 해볼게요. 요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책에 없어. 뭐 책에 없어야 뭐 좀 아는 척 할 수가 있지. 책 보면 다 아니까.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하고 우리가 이제 입문 과정의 수업을 한번 맞춰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유인물에 가보면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자, 봐요. 이보게. 자, 옆에 있는 짝지를 부를 때 뭐라고? 이보게. 그죠? 이보게. 문패, 반납, 휴, 광고예요. 자, 그래서 요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아까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공부할 거예요. 이, 보, 개, 문, 패, 반납, 휴, 광고.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보면 처음 보는 것 같지만 실제로 칠판에 지워져서 보여줄 수가 없어서 그렇지 많은 내용이 이 안에 숨어 있어요. 자, 그래, 우리 선생님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거. 반납. 오, 그렇죠. 쉬운 거부터 하는 거예요. 그죠? 무슨 반납? 자, 한 개만 해야지. 욕심 많아서 2개 다 버렸다. 그죠? 자, 그래서 자격증 반납, 등록증 반납. 며칠? 7일.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나머지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사람, 마음에 드는 거. 자, 그렇죠. 여기 뭐냐면 여기 휴업이에요. 휴업 신고 위반이에요. 변경 신고 위반이에요. 재개 신고 위반이에요. 휴는 휴업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또 폐는 뭐예요? 폐업 신고 위반이에요. 잘 하시는 거예요. 폐업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등록증을 첨부해서 방문 신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또 그래, 보증은 보증인데 무슨 보증? 자, 아까 뭐냐면 이게 보는 보증 맞아요. 그 다음 단어가 아까 상치에서는 보증을 설정하지 않거나 기간 만료일까지 재설정하지 않으면 상치라는 무거운 벌이에요. 100만 원은 그냥 100만 원 내면 그뿐이에요. 100만 원도 아니고 정확하게 100만 원 이하라. 이게 보증서, 사본, 교부. 네. 떠올라요. 또. 그렇죠. 이게 사무소 이전이에요. 자, 이건 어떻게 되느냐면 사무소를 이전한 때는 이전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된다. 등록관청이 달라지면 이전 후 등록관청, 이전 신고 위반. 그러면 개자로 시작하는 게 우리가 도대체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개시. 그렇죠. 개시. 그럼 우리 벽에 몇 개 걸어? 그래서 그걸 어떻게 외우자 그랬어? 아니, 괜찮아. 자실사기는 개설 등록 요건 똑같아요. 그렇게 외웠어요. 등록증, 자격증. 등수보자. 이래 안 해왔어요? 등록증. 처음 들었구만. 진짜? 그럼 빠져먹었겠지 뭐. 자, 자, 그럼 이게 등록증이에요. 등록증. 원본. 그런데 내가 봤을 때 어쩌면 했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그때 우리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업자 등록증하고 대답 안 하셨어요? 그때 혹시? 아닌가?
자, 그럼 이게 중개 보수 요일표예요. 여기 뭐냐면 보증 설정이에요. 자는 뭐냐면 자격증 원본이에요. 그래서 모르셨구나. 그래서 계시는 벽에다가 등수보자를 계시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입에 오르내리면 이건 정말 쉬워요. 근데 처음에 봤을 땐 이걸 어떻게 외워 그런데 지금은 느낌이 좀 어때요? 별거 아니다, 그죠? 진짜로 별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 문은 뭐냐? 문자 위반이에요. 자, 이 문자 위반은 뭐냐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사무소 명칭에 무슨 공인중개사 사무소 무슨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6조는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문자를 못 쓰고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써야 된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5개 간판에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대표자의 이름을 적인다. 이를 위반하면 문자 위반. 들어봤죠? 이걸 뭐라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 자, 그럼 마지막에 이 광고는 뭐냐면 요거랑 비슷해요.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중개의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면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근데 요거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의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4가지 사항을 적어야 돼. 광고할 때 여러분들이 실명이라는 거, 본인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는 4가지 사항을 광고해야 돼. 요건 안 배웠다고 하면 안 돼. 요건 난 분명히 했어.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이름. 설마 안 했을까? 이거는 내가 안 했을 이유가 없어요. 등수보자는 너무 많이 약자를 써서 여러분에게 안 보여줬을까는 몰라도 요거는 분명히 했어요. 안 했을 리가 없어요. 근데 모르지. 우리 책에 전혀 이런 말이 없었으면 어떻게 안 했을란가? 근데 우리 책에 너무 글자가 적어서 어디에가 뭐가 있는 글자인지 자, 이게 우리 책에 나오면 어디에 좀 이걸 했어야 되느냐면 21쪽 공부를 할 때 이걸 공부를 했었어야 돼요. 21쪽에. 그럼 안 했는갑다, 그죠? 그렇다 치고. 자, 그럼 다시 적을게요. 자, 여러분들이 개업 공인중개사인 여러분들이 중개 대상물에 대한 광고를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상대방이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고를 할 때는 사무소 명칭을 적어야 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남구에 있는지 중구에 있는지 북구에 있는지 소재지를 적어줘야 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연락처를 적어줘야 돼. 그 다음에 대표자, 그냥 이건 여기서 말하는 대표자는 전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본인의 이름이고 법인은 대표자고 분사무소는 분사무소 책임자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4가지 사항이 포함되어서 광고를 해야 돼. 그냥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할 때는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이름을 적어서 광고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옆에 있는 친구를 이보게 문패 반납 휴 광고 이렇게 외우면 이건 되게 쉬워요. 그래서 요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보게 문패 반납 휴 광고. 그럼 우리가 안 한 게 뭘 안 했냐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그 다음에 업무 정지 빼고는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이 공인중개사법의 기본서가 나오면 책을 읽는데 너무너무 편해져요. 이 업무 정지는 워낙 범위가 많아서 지금은 설명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워서 안 한 것뿐이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우리 책에 없으니까 오늘 그냥 잠시 빼먹은 것뿐이에요. 요거는 이제 1, 2월 달 가정할 때 공부를 하도록 하고 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릴 건 뭐밖에 없느냐면 뒤에 있는 글자를 다 외워달라고까지는 부탁을 안 드려요. 그런데 앞에 있는 이 10줄은 이게 행정형벌인지 행정질서벌인지 이게 행정처벌인지 이런 단어가 책 장마다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외워두셔야만이 책을 읽는데 불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11월 12월 가정에 6주간의 입문 과정은 마치고 1월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